자, 사진은 참, 되게 예. 뭔가요? 뭘까요? 자, 이 사진은 김영선 전 의원인데요. 2006년도 사진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예, 원로 그 원로들이죠. 원로네. 그러네요. 2006년 6월 19일이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예. 집권여당의 대표에 올랐는데 뒤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있고 그 저기 저 안상수 의원. 안상수 저희 옆에가 한나라당의 그 염창동 당사에서 신임 대표 최고위원 자격으로 취임식에 이제 올라서 인사말 했는데 그때가 40대 중반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당 대표가 박근혜였는데 박근혜가 대선 출마 때문에 대표직에서 딱 물러나고 24일간 전당대회 때까지 24일간 시간이 비었어요. 네. 그때 24일짜리 대표로 그때 이제 취임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풋풋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네. 그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뭐 그렇죠. 근데 여성- 수돗물을 먹습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 그 내가 명태균 씨가 시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그거 시킨다고 합니까 그거를 수돗물을 먹는 거를? 네. 이때 뭐 이 당시에 그 좀 사실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24일간 당 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고요. 와, 그래, 어마어마하네요. 예, 전방 군부대 방문을 하고 또 심지어 전직 대통령 자택을 또 방문. 승승장구했죠. 아주 총망받는 여성 24일 동안 다 정치인이었죠. 했습니다. 24일 동안. 동해군을 최면서 뛰어다니셨네요. 예, 그랬던 이제 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그 우리 저기 이번에 공익 제보자로 지금 보호를 받게 되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소장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김영선 전 의원을 보좌를 했거든요. 네, 법무법인 한사랑의 이제 그 실장까지도 하면서 계속 꾸준히 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으로 내려갈 때도 당연히 이제 같이 갔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뭔가 책이 잡힐 것 같아서 그때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본인이 이제 그 죄를 뒤집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옆에서 정말 충신으로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또 명태균 씨 때문에 가장 큰 곤혹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태열 소장이 그저께 하고 어제 이틀간 검찰 조사 일요일하고 월요일이죠. 그 이틀간 검찰 조사를 창원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뭐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해왔는데 그 검찰 조사 받는 중에 이제 잠깐 나와서 그 제가 비록 바지 사장이지만 죄값은 다 치르겠다.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공익 제보자로 나서는 마당이다 보니 뭐 죄는 다 치르겠고 하지만 이제 그 뒤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강혜경 씨한테 빼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빼라고 이러니까 그럼 다 뒤집어 쓰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이름 나오면은 이게 공천 사기가 되니까 내 이름 거론되면 안 된다. 명태균 거론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김태열 소장은 나는 내가 치를 죄는 벌은 다 받겠다. 김태열 소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내가 바지 사장이지만은 뭔가 책임지고 이때까지 나한테 왔지만은 예, 그래도 바지 사장이라고 나한테 책임 물으면 강행이도 그죠. 자기가 책임 물을 부분 있으면 자기가 책임 묻겠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온갖 걸 이렇게 이용당하는 상태에서도 예. 내가 바지 사장이지만은 바지 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나한테 책임 있다 하면 그거는 내가 달래받겠다고 네. 그렇게 해갖고 모든 걸 지금 진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저기 네. 그 검찰 조사 받는 중에 이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받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나요. 그렇죠. 네, 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보통 그 언론 인터뷰하고 할 때 그 강희경 씨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김태열 씨는 지금 그 하도 이게 우라가 많이 치밀어서 이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어요. 잇몸이 다 내려앉으신 네, 거네. 그래서 이를 이제 좀 이제 틀니 같은 걸 좀 이렇게 넣고 있고 그리고 뭐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일단
뭐 일용직 이제 근로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기 밀린 그 세금 밀양연구소에 밀린 세금이라든가 벌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법인 그걸 앞으로 이제 날라온 것들. 예, 내야 되고 이게 집이 압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디 가서 지금 일을 하려니까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알려져 있고 창원에서도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더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가리고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창원에 가서 이제 만나 뵀을 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참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은 너무하다. 뭐 그런 좀 울분을 좀 토하긴 했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네, 지금 이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는 데가 창원지검이잖아요. 네, 창원지검의 검사장이 네. 완전 찐윤 검사입니다. 아이고. 정유미 검사장. 아이고.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졌던 건데 네, 창원지검이 이 명태균 사건을 네. 수사과에서 8개월인가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건 그러다가 뭐. 이제야 네. 형사부에 배당해서 네, 네. 수사에 들어가는 건데 음.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 부분 녹취 음성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저는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제일 먼저 혹시 대통령이나 음. 김건희와의 통화 녹취가 있는지 네. 아마 급하게 그것부터 했을 거예요. 네. 과연 나왔다 했을 때 네, 창원지검이 과연 이거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언론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창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네. 감시해야 됩니다. 네, 네. 저도 기사에 음. 자 일개 지방의 정치 브로커 한 명에 네. 온 그 정치인들이 휘둘리고 온 나라가 뭐 뒤집어질 듯 네, 대통령실은 뭐 묵묵부답이고 네, 이런데 문제는 정당의 뭐 후보 여론조사 조작, 네, 그다음에 돈 안 받고 네. 대선 후보를 위해서 3억 7,500만 원이잖아요. 무료로 했다, 네, 해줬다. 이거는 명백하게 뇌물죄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자법 네. 위반뿐만 네, 네. 아니라 이건 명백히 뇌물이죠.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다음에 창원 산단에 이제 또 이권 개입도 불거지잖아요. 네, 네, 한겨레가 네.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등에 업고 이랬겠느냐? 대통령 부부하고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김태월 소장님도 네. 창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거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과연 창원지검이 한 점 의혹 없이 네.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과연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은 늘 염려되죠. 네. 지금 검찰 네, 네. 정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럴-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네. 한마음 한뜻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손 내잡 TV님께서 네.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응원해야죠. 예.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다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 포함해서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러한 검찰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여당이나 국민의 힘이 이 사건을 중대한 이 게이트급이잖아요. 이거를 네, 오도하지 않고 이거 얼버무렸다가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도 열린 마당에 신 교수님도 그러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우리 국민들은 다 갖고 있는데 네. 그런 헌정 중단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네. 저는 검찰이 일단 1차로 신 교수님이 밝혀라.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 박근혜 때 탄핵이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당을 나온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이 국민의 힘이 썩었는지를 잘 보여준 거죠. 네.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보면 아이고 우리 또 허본자하고 또 날라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저희 뒷모습이 저 김영선 의원이고요. 네. 뒷모습이 의원 그 흑영령 대표 뭐라 해야 됩니까? 저 흑영령은 총재잖아요, 총재 총재. 종교
교주 아니에요? 교주? 총재라고 하더라고요. 교주기도 거의 하고 교주급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비종교에서 교주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총재라고 부르죠. 저 허경영 저 양반 여론조사 해가지고는 돈을 좀 받았겠네요. 예, 저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를 받았는지 잘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양국 연구소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명태균 씨가 현금을 본인이 직접 받든가 아니면 이제 돈을 어디 이렇게 밀양국 연구소가 막 돈이 급해가지고 막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나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그 김아무개 씨가 또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수금을 해오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현금으로 내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 아파트 네. 단지에서 유일하게. 네. 그리고 아파트 또 관리비를 어떻게 현금으로 내릴 수가 있죠? 네. 오늘 또 불거져 나온 건데. 그리고 안 되면 강혜경 씨 카드와 김태열 소장의 카드로 그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국 연구소 돈으로 가족 휴대폰이라든가 그 비용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회사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 더 뭐 또 정황 증거가 될 만한 게 이게 그 뭐 사실은 그 별로 뭐 보고 싶지는 않은 건데 그 김영선 씨 재산 공개 내용입니다. 상당한 자산가. 그 밑에 저기 보다 처음부터 보면은 시작하는 거냐? 처음. 저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체어맨이 건물은 있잖아요. 40억이 넘죠. 체어맨이 있죠. 대단한 네. 체어맨 770만 원짜리 체어맨이 있는데 저게 원래는 저기 그 명태균 씨 차였거든요. 저 체어맨이 2000cc짜리 체어맨입니다. 저 체어맨을 그 중고가 5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세금 체납이랑 이게 막 덕지덕지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압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장인한테 차를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미래한국연구소로 찾아오거든요. 5천만 원을 내고 찾아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붙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렇게 많은 정치인과 연루가 되어 있고 이제 많이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산이 복잡해요? 이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진짜 미스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는 근데 그 드러난 걸로는 초반기에 사업하시다가 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뭐 그렇기도 완전히. 하고 근데 뭐 국세 체납자고 신용불량자고 했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쓸 수 없고 사업자를 낼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앞서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던 그 있잖아요. 그 회사들 그 세 군데 다 여자를 사장으로 바지 사장으로 앞세워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해왔었어요. 네. 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많은 정치인을 만났으면 사실 돈이 많아. 아무튼 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저 체어맨이 넘어오기까지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이제 저걸 또 700만 원에 이제 사라고 해서 김영선 의원이 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 미래한국 연구소로부터 또 사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야 하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소유주는 명태균이다. 그래서 김태열 소장도 체어맨을 보면 안다. 이게 누가 이 다른 회사에서 자기 소유가 아니면은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그 뭐 돈이 많다, 재력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사실은 그 부동산이에요 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저기 당산동에 있는 그 건물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 이제 그 건물이 처리가 잘 안 됐어요. 그 건물이 이거 팔고 싶어도 제대로 팔리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금난에 좀 쪼들렸었습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늘 현금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명태균 등장해가 반띵하고 막 그래가지고 더 쫄렸. 근데 하여튼 뭐 명태균은 지금 이제 그날 신 교수님 그 방송 나가고서 네, 자신은 뭐 즉각적으로 또 요즘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네, 자기는 정권 교체에 한 몸을 바쳤지만 네, 돈을 받지 않았고 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네. 또 해요. 지금 저 심리는 명태균 씨도 지금 이제 겁먹고 있다.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단 명태균 씨가 더 나올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일단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구속시켜서 한 2년 정도 네, 가둬놓을 것이다. 네. 그래서 최후의 이제 발악을 명태균 씨는 이제 딜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 용산하고 네. 해서 그 여죄를 묻지 않을 테니 네. 잠시 들어가 다오. 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저기 김영선 전 의원을 어디서 뭐 하는지를
이거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저는. 네, 지금 뭐 하시고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창원이 아니고요. 창원에 가서 백날 찾아봤자 없고 그리고 알아보니 지인 집에 친척 집에 머물다가 지금 본가가 일산에 있거든요. 본가에 갔다가 또 이렇게 이러되면 지인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폰은 총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따로 이렇게 다 꺼놨고 하나 정도를 쓰고 있고 한두 명 정도 하고만 소통을 하고 지내는 걸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등장해서 그렇죠. 모든 당연하죠. 의혹을 풀어야 돼요. 양심 선언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뭐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고 특히나 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김태열 소장, 강혜경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가 있다면 본인이 나서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내가 다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나를 이때까지 지지해준 5선까지 하게끔 지지해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죄값을 달게 받고 다시 죄값 다 치르고 사회에서 뭔가 새롭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 개입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보궐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죄는 김영선 의원에게도 있다. 네. 그리고 자기 그 국회의원 세비 반띵이 뭡니까?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이 모든 남겼는데 개인 티의 출발지잖아요.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왜-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어떻게 됐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네. 거라는 걸 해야죠. 맞습니다. 괜한 피해자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뉴스 예. 토마토 첫 보도 네. 지난 9월 5일이죠. 네. 그러고 나서 그날인가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금요일 네. 날 했을 네. 때.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재에 들어가고 했는데 네. 우리 저 전파사 사장께서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취재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예전에 확 잡아댔다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너무 확신하게 그때 네.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가 9월 5일 날이었는데 9월 5일이었죠. 9월 5일에 김영선 전 의원과 저녁쯤에 통화를 했을 때 너무 태연하게 식사를 하면서 밝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밝을 상황이 아닐 텐데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아니야 없어 이거 정말 없어 정말 아니라고. 정말 없어.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이야기 좀 해주셔야죠. 아니야 정말 없어. 그거 지금 설레발이야. 다 설레발이야. 예. 이 목소리가 정말 없는 거예요. 아니, 정치는 다 배우 같아요. 그래요? 배우 중에서도 거의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급 배우들 거예요. 네. DNA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정치 정치인들은 못해.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고. 아니면 정치인 예. 아니면 연예인. 이 세 포커페이스가 돼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네. 노량진 수조물도 먹어야 되고 제일 전파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최대한 접촉을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좀 뜻을 전달을 하고 네. 인터뷰를 한번 시도를 해볼 아유 참인데요. 좋죠. 예. 좀 진심을 다해서 이건 뭐 제일 전파사가 뭘 단독을 하자 저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 본인도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본인은 있으니까. 얼마나 고양시에서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두문불출하고 그 심정 이해하니까 네. 아마 김 전 의원님이 저희 뭐 답답한 심정을 네. 제1전파사 저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려주신다면 네. 좀 일부 좀 우리 국민들은 또 관대하잖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구했을 때, 이러다가 매 오프닝에 이제 국힘 분들 나오셔서 한 명씩 아. 고백해야 되는 릴레이로 네. 릴레이로 다음 릴레이로? 한번 이럴 네. 것 같은데. 예, 네. 양심 고백의 자, 그러면 장으로서 시간이 말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지금 관련된 그 취재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는 멤버십 회원분들과 따로 이야기가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예. 그 제가 그 우리 김다솜 아나운서한테 배웠던 조태구알. 네. 그거 꼭 좀 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설정을 필수. 예, 필수 제일 전파사가 사는 길입니다. 꼭
저희들을 그 조태구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이 구가 뭐라고요? 구독 구독.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